예, 이번 시간에는 액션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액티비티 화면이 출력이 됐을 때요. 액티비티 화면이 출력이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전체 화면의 맨 위에 있는, 배터리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스테이터스 바고요. 노티피케이션 부분에서 이제 얘기가 됐었죠. 이 스테이터스 바는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스템 영역이죠. 그래서 시스템으로서의 코어 정보, 코어 정보를 뿌리기 위한 게 스테이터스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 바 밑부분이 현재 화면에 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비티에 의해서 출력되는 부분인데요. 용어상으로 얘기했을 때 액티비티가 차지하는 전체 영역이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의 화면이 윈도우에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 기억해 주시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티비티의 어떤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명이 뭐뭐뭐 윈도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액티비티가 출력되는 전체 화면을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자, 이 윈도우의 액티비티 화면은 이 윈도우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액션바, 흔히 이제 타이틀 문자열이 나오는 부분이 액션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액티비티의 내용이 출력된다라고 해서 컨텐츠. 그래서 액티비티의 윈도우는 액션바와 컨텐츠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부분서부터 헬로 월드를 액티비티 헬로 월드를 출력할 때서부터 봤던 액티비티의 화면 출력 함수가 set 컨텐트 뷰였었죠. 이 함수 가지고 액티비티 화면을 출력했었잖아요. 이 함수명이 컨텐츠인 이유는 set 컨텐츠인 이유는 이 액티비티의 전체 영역이 아니라 이 액티비티의 컨텐츠 영역을 우리가 지정한 레이아웃 XML 파일의 뷰라든가 이런 걸로 화면을 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했던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버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컨텐츠 영역에 뜬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 윈도우의 컨텐츠 영역은 개발자가 구성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 액션바 위에 타이틀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요 우리가 별도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액티비티 윈도우가 준비가 될 때 위에 한 줄 정도가 액션바 영역이 차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출력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다가 어떤 타이틀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긴 있지만 컨텐츠 영역의 레이아웃 XML 파일로 화면을 직접 준비하듯이 그렇게 준비하는 영역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액션바가 얼핏 보면 타이틀바처럼 보이는데요. 단수 타이틀바가 아닙니다. 좀 능력이 많은 화면 상단, 액티비티 화면 상단을 목적으로 하는 좀 능력이 많은 곳이 이제 액션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션바에 어떤 것들을 출력할 수 있냐면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혀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액티비티 윈도우는 액션바를 출력하면서 타이틀 문자열만 출력해줘요. 그런데 코드에서 이 타이틀 문자열을 교체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에서 이 타이틀 문자열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타이틀 문자열 이외에 여기에 액션바에 들어가는 중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메뉴예요. 메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이 액션바의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메뉴 구성에서 이 액션바의 메뉴를 뿌릴 겁니다. 일종의 유저 이벤트 때문에 쓰는 거죠. 근데 이 액션바의 이 액티비티의 메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액션바의 메뉴를 추가해 주기 시작하면은 안 보이던 점점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이 점점점을 눌렀을 때 쭉 흐르는 메뉴가 나와요. 점점점으로 나오다 점점점을 눌렀을 때 딱 흐르는 메뉴. 이걸 용어상으로 오버플로우 메뉴라고 불러요. 나중에 나오는 메뉴 추가 기법으로 추가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가 메뉴를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긴 있는데 이 메뉴가 유저 이벤트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뉴를 여러 개 추가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메뉴를 5개 정도 달았다. 예, 그런데 이 5개 중에서 하나 혹은 2개 정도가 유저 입장에서 아주 이용 비율이 높다. 예, 그러면은 유저가 이 이용 비율이 높은 메뉴를 선택을 하려면 일단은 점점점을 한번 유저가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 메뉴가 떴을 때 다시 그 메뉴를 눌러줘야 되는 2번의 이벤트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좀 불편할 수 있죠. 왜? 유저 입장에서 이용 비율이 높은 메뉴니까. 예,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이용 비율이 높은 메뉴를 액션바에 아이콘으로 직접 올릴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용어상으로 액션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것도 메뉴 기법으로 이후에 이제 메뉴 쪽에서 살펴볼 거예요. 메뉴 기법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좀 구분이 되죠. 예, 매뉴얼이나 이런 거 읽으시려면 용어 기억해 주셔야죠. 그런데 이 액션 버튼이나 오버플로우 메뉴가 다 메뉴다. 예, 그래서 이후에 살펴보는 메뉴 기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예, 왼쪽에 선 3개짜리 아이콘 이걸 흔히 내비게이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아이콘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액션바가 단순하게만 보자면 전혀 제어하지 않으면 타이틀 문자열만 나오다 보니까 타이틀 바처럼 보이지만 단순 타이틀 바가 아니라 예, 액티비티의 상단 한 줄 정도 차지하면서 예, 이 액티비티의 다양한 것들을 좀 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주로는 이제 메뉴 때문에 많이 쓰지만 예, 이게 이제 액션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상단의 액션바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원하시면 원래 액션바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화면 상단에 아예 기본으로 뭐 파란색, 빨간색 예, 이렇게 하면서 타이틀 문자열이나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어떤 콘텐츠 영역이 출력이 되고 액션바를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콘텐츠 영역 위에 떠 있는 듯하게 예, 액션바가 콘텐츠 영역에 떠 있는 듯하게 예, 이렇게 출력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오버레이 모드로 액션바를 출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콘텐츠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콘텐츠 영역과 전혀 상관없이 액션바가 위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오버레이 모드로 띄운다라고 하면 예, 액티비티의 콘텐츠 영역을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에 마치 떠있듯이 예, 요거를 액션바를 이렇게 출력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은요. 화면 전체에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에 좀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면서 액션바가 같이 출력돼야 될 때 화면 전체를 이미지, 그러니까 콘텐츠 영역에 이미지 뷰에 의해서 출력되는 부분에 나오는데 메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액션바를 같이 제공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미지 위에 이렇게 좀, 예, 백그라운드가 투명하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예, 백그라운드가 투명하게 출력이 되다 보니까 액션바 밑에 콘텐츠인 이미지가 출력이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액션바 내용이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하게, 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버레이 모드로 액션바를 띄우는 거가 되겠는데요. 오버레이 모드로 액션바를 어떻게 출력시키냐? 예, 요거는 예, 액티비티에 적용되는 예, 테마 XML 파일을 이용을 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액티비티에 적용되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리소스 적용하는 부분에서 예, 스타일 태그로 액티비티에 적용되는 테마를 좀 설정하잖아요. 뭐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이제 스타일을 상속받아서 정의를 하죠. 예, 이랬을 때 뭐 예, 액션바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컬러 프라이머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했던 게 이제 수업에 나왔었죠. 예, 그 테마를 정의하는 XML 파일에다가 컬러 프라이머리 값을 투명하게 지정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액션바의 어떤 컬러 값이 투명 컬러 값이 되니까 밑에 컨텐츠가 보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예, 이 액션바의 컨텐츠 내용이 뭐 타이틀 문자열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오버레이 모드로 떠라라고 해서 여기 true로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예, 그 오버레이 모드로 액션바를 출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액션바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액션바가 화면에 나타나면은 항상 액션바가 그 위치에 나타나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만약에 아예 액션바가 화면에 뿌리지 않게끔 한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떤 테마 설정을 통해서 액션바가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그런데 이것도 돼요.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예, 그걸 코드에서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드에서 특정 상황에, 예를 들어서 버튼이 눌린 상황에 액션바가 나타났다가 또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액션바가 사라지게끔,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냐? 코드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 코드에서 이 액티비티의 화면을 출력하는, 이 액티비티 화면에 출력되는 액션바 객체를 얻어내요. 어떻게 얻냐? 액티비티에서 get support 액션바. 예, 이러면은 이 액티비티 화면에 출력되는 액션바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액션바 객체 가지고 코드의 임의의 순간 나와라, 안 나와라.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지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뭐도 되냐면, 예, 이런 것도 됩니다. 뭐가 되냐면, 만약에 유저 입장의 첫 화면이 만약에 메인 액티비티였다고 합시다. 예, 그런데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화면 전환이 되면서, 예, 디테일 액티비티로, 예, 화면 전환이 됐다고 해요. 근데 메인 액티비티에도 액션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디테일 액티비티에도 액션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메인 액티비티가 유저 입장의 첫 화면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 유저 입장의 첫 화면에서는 잘 안 뿌려줍니다. 예, 그런데 유저 입장의 첫 화면이 아닌 곳에서는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갈 게 있어. 라고 해서 액션바의 예, 좌측 상단에다가 여기에 예, 화살표 버튼. 이걸 홈 에즈업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홈 에즈업 버튼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유저 입장의 첫 화면이 아닌 경우, 이전 화면이 있는 경우 홈 에즈업 버튼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 홈 에즈업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게끔. 물론 안드로이드는 시스템 버튼이 백 버튼을 눌러서도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홈 에즈업 버튼을 제공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즈업 버튼, 이 홈 에즈업 버튼, 그러니까 흔히 업 버튼 아니면 홈 에즈업 버튼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업 버튼을 제공해 주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코드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즉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가 등록되는 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잖아요. 예,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번째 나오는 화면, 그러니까 첫 번째 유저 입장의 첫 화면에선 제공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두 번째 나오는 화면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액티비티 등록되어 있는 게 이 태그다. 예,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예, parent activity name. 예, 그래서 이전 화면의 액티비티가 뭐냐? 예, 라는 걸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예, 그러면 이전 화면에 있다라고 개발자가 선언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디테일 액티비티가 나올 때 액션바 영역에 알아서 업 버튼이 나오고요. 그 업 버튼 터치했을 때 알아서 여기에 지정한 이 액티비티 화면으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 레이아웃 XML,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예, XML 파일에서 지정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코드에서 예, 코드에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만약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업 버튼이 제공돼야 되는 액티비티 코드에다가 예, 액티비티 코드에다가 일단은 요거 아이콘 이미지 나오게끔 그래서 액션바에 요 아이콘 이미지 요게 이제 업 버튼 화살표 버튼이에요. 얘가 나오게끔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함수 오버라이드 받아서 on support navigation up 예, 이 함수 오버라이드 받아서 예,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라는 명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백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이벤트 처리 함수인데 이걸 우리가 직접 예, 콜해줘요. 예, 그러면 결국은 백 버튼이 눌린 거는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업 버튼이 눌렸을 때 유저가 백 버튼을 누르는 거는 동일한 효과. 그럼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겠죠. 예, 이렇게 코드적으로 준비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액션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액션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테스트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위해서 모듈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듈을 만듭니다. 저는 모듈명 랩8 언더바 예, 2 언더바 1 언더바 액션바 예, 이런 정도로 이름을 줘서 모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이 만들어졌으면 간단한 화면이긴 한데 화면에 버튼을 제공하고 그 버튼을 제어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럼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예, 그래서 모듈에 해당되는 빌드 그래들 파일, 예, 여기에다가 뷰 바인딩,
예, 이렇게 설정하고 싱크 나우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예, 화면에 간단하게 버튼 몇 개를 좀 제공할 생각인데, 예, 레이아웃 XML 파일, 뭐, 특별한 건 아니어서, 예, 예전에 나왔던 거여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레이아웃 XML 파일 8장, 뭐, 2-1, 예, 여기에 있는, 예,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 복사해서 레이아웃 폴더에다 덮어쓰기를 해줍니다. 뭐, 버튼 몇 개 있어요. 뭐 이런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지금 메인 액티비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유저 입장의 첫 화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한 액티비티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액티비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인텐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예, 그 다음에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예, 그리고 액티비티 클래스명 예, 저는 디테일 액티비티라고 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주고 피니시. 예,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액티비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 메인 액티비티 쪽 잡아, 예, 뷰 바인딩에 의해서 제어되게끔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액티비티 예, 메인 바인딩 get layout inflator 예, 그리고 화면 출력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 출력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액션바 객체를 획득을 하죠. 그래서 액션바 예, 액션바 이게 사실 보면은요 액션바가 안드로이드.앱에서 제공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X에서 제공되는 애도 있죠. 클래스명은 동일한데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애는 플랫폼 표준 API고 안드로이드 X는 이제 제팩에서 제공되는 애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X 쪽에서 제공된다면 안드로이드 X 걸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안드로이드 X 걸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액션바를 획득해요. get support 예, 액션바 이렇게 되면 액션바 객체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버튼 아까 레이아웃 XML 파일에 있던 예,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벤트 처리 예, 이쪽에서 액션바를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라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바인딩 점 화면에 나와 있는 버튼 중에서 예, 버튼의 이벤트 처리해서 예, 이번에는 이 버튼이 눌리면 액션바가 사라지게끔 예, 이런 식으로 좀 제어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예, 디테일 버튼 예, 이 버튼이 눌리면 예, 그러면 화면 전환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테일 액티비티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인텐트를 발생시켜야 되고 인텐트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진행할게요. 지금은 그냥 코드 타이핑만. 그래서 인텐트 예, 전환하고자 하는 액티비티 클래스 예,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디테일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이 될 거고요. 이제 디테일 액티비티로 가서 화면은 꾸미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백색 화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여기에서 액션바를 얻어내요. 예, 이 디테일 액티비티 액션바겠죠. 예, 그래서 get support 액션바를 얻어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액션바에 예, 업 버튼, 즉 화살표 버튼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display 예, home as up enabled true 예, 이렇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업 버튼을 눌렸을 때 on support navigation up 예, 이게 눌렸을 때 백 버튼이 눌린 거랑 동일한 효과 예, 그래서 on back pressed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결과가 이렇게 떴습니다. 뭐 메인 액티비티 화면이고요. 첫 화면이죠. 예, 여기에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액션바가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하이드 버튼을 누르면 액션바 사라지죠. 다시 쇼 버튼을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디테일 액티비티로 화면 전환. 예, 그런데 여기에 업 버튼이 제공돼서 이 업 버튼을 눌렀을 때 예, 메인 액티비티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예, 이런 정도의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